자, 44, 45, 46 지상권. 자, 1번. 자, 지상권은요, 타인 토지를 사용식하죠. 그때 그 타인 토지는 일필토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지요.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2번. 지상권이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지상물이 현존하면요, 지상권자는 먼저 뭐부터 하고, 갱신 청구.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죠.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죠. 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요.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2번도 X. 3번.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자는 이렇게 지상물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요.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3번 X. 자, 4번. 지상권자가 치료지급을 약정한 후에 2년 이상 치료연체하면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이 2년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2년 연체. 이때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않죠.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토지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4번의 두 번째 줄 보면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저당권 설정받은 다음 갑의 건물 신축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까지 설정할 수 있는가? 있다. 담보 목적 지상권이라 한다. 자, 이때 여기 보세요. 이 담보 목적 지상권자는 땅을 사용 수익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지요. 담보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더라도 담보 목적 지상권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한 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5번 X. 그죠? 담보 목적 지상권은 사용 수익 목적이 없으니까 제3자의 무단 점유 사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지상권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한 게 아니다 말이죠. 따라서 5번 X, 옳은 거 4번. 자, 45번 분묘기지권.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를 소유하면서 분묘 기지 및 주의 공지를 사용식할 수 있는 관습법상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고요. 자, 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 두 번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무단 설치. 이심정 영과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하죠. 자, 특히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유상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언제부터 치료를 지급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치료를 청구받은 때. 네. 토지 소유자가 치료를 청구한 때, 그때부터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유상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또 하나가 뭐죠?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 이전 특약 없이 땅만 양도. 이때 분묘기 좀 취득하죠. 이것도 유상.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나머지 이제 간단한 것들이죠. 동그라미 1번 분묘기 직권의 뜻. 동그라미 2번 분묘가 멸실됐지만 유골이 존재하는 일시적 멸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분묘기 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번 봉분이 공시방법이기 때문에 평장, 암장, 자연장, 수목장, 가묘 분묘기권 인정되지 않는다. 4번 분묘기 직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치료지급을 청구한 때부터 치료를 지급하라. 5번 분묘기 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묘지를 쌍분 형태든 기존묘와 합장하여 단분 형태든 신설할 수 없다. 신설할 권능은 없다. 알겠죠? 자, 46번 관습법상 법정사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인정이 되려면 일단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그죠? 두 번째로 매매 등 기타 사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고 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포기 또는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거예요. 이게 관습법상 법정사건이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손자고 소유자가 동일하기만 하면 이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어도 되고 무허가 건물이어도 된다. 그렇죠. 미등기 건물이어도 되고 무허가 건물이어도 된다. 1번 X.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인정된다. 자, 2번.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건물만 팔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줄. 매도인과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이거죠. 포기 특약이죠. 따라서 대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관습법상 법정사로 포기한 것이다. 자, 3번. 관습법상 법정사건을 취득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갑소유 땅이고 갑소유 건물이었었는데 건물을 이렇게 팔았어요. 임대차 계약이 없어. 그럼 얘는 법정사건을 취득해. 이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을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등기해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도 등기 없이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4번.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정당하죠. 그러니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에 기초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건 불법 점유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 점유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자, 5번. 자,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죠. 자, 언제 동일해야 되는가?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가? 그 기준 시기가 언제나 원칙적으로 매매 등 처분 사유가 있을 때. 그런데 예외. 토지 또는 건물이 압류가 되거나 그럼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압류보다 먼저 가압류가 있다면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가압류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저당권이 설정된 때 동일. 그래서 4번, 5번. 가압류, 본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두 번째 줄 법정사건 성립 요건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동일한다 라는 판단은 언제?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그죠?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가압류는 압류보다 먼저 하는 거예요. 압류만 있으면 압류가 된 때지만 압류보다 먼저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이렇게 되죠. 이거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저당권이 설정된 때를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틀린 거 1번.